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특별 사면명단에 이명박 씨뿐만 아니라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빌런들의 대방출이 시작된 건데요. 자기가 집어넣고 자기가 풀어주는 역대급 기상천외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풀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들이 정치범입니까?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 주역들이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이 사면 복권되는 건데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사면뿐만 아니라 복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2028년까지 어떠한 정치 활동도 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다스의 진짜 주인인 이명박 씨를 구속시킨 데 관여했으며, 박영수 특검 시절에는 수사팀장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등을 구속하는 데도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즉 자신이 구속시킨 이들을 자신의 손으로 또 풀어주고 있는 셈인 건데요. 이게 정의의 사도를 자처한 윤 대통령이 할 일인가 싶은 거죠. 게다가 지난 2013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중에게 이름을 크게 알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있어서도 그 핵심 몸통은 원세훈 전 원장이었는데요. 이는 자신의 과거 행적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 자녀 연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선 복권 없는 사면을 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에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며 이명박 씨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2024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은 물론 2027년 대선에도 출마가 불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철저하게 의도적이고 기획된 조치인 거죠. 당장 윤 대통령이 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결과인데요. 참 꼼꼼하기까지 한 거죠. 반면 다스의 진짜 주인인 이명박 씨는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22년 징역 17년이 확정된 후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요. 사면될 경우 15년가량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게다가 미납된 82억 원의 벌금마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건데요. 또 이명박 정권 당시 야권 인사들도 대거 풀려납니다. 사찰 지시와 국정원 예산 유용, 그리고 선거 개입 및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 등 총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된 원세훈 전 원장도 사면될 경우 7, 8년 이상의 잔여 형기를 면제받게 되는 거죠. 게다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여자들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까지 심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러니 형평성이 전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사면복권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되는 그런 건가요? 국민의 감정과 여론은 과연 이들이 이런 짓을 하게 용인해 줄까요? 뭐래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 조작 수사의 뒤에 대통령실이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요건을 갖춰 건건히 국회에 제출한다면 민주당의 방탄 국회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검찰은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한 대장동 수사가 막히자 M1 성남FC를 들쑤시고 대통령실은 대놓고 체포영장 집행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의 야당 파괴 공작의 배후라고 자인한 셈입니다. 야당 탄압 수사에 저열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통령실의 오만한 언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법치를 내걸어 놓고 야당 대표에게 수사로 포박하겠다니 정말 잔혹한 정권입니다. 무슨 혐의로 소환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사건의 결론이 1년 만에 바뀐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치를 내세울 것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왜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지 답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 검찰이 부르짖는 사법정의가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덮어주는 것입니까?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찰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되돌려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공화국의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의 무자비한 탄압 수사에도 불구하고 없는 죄를 유죄로 둔갑시킬 수는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관여 정황이 잇따라 공개되는 가운데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는 공판검사 3, 4명이 골고루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판검사가 재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범죄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검찰 내부에서조차 김건희 씨의 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심 기자는 23일 TBS 신장식의 신장기업에 출연해 진행자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284차례 김건희 씨의 이름이 나오고 공판에서 공범으로 충분히 인지될 수 있는 증인 신문을 하는데 공판검사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심 기자는 이 사건의 검사들이 5, 6명이 들어온다며 중요한 것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 씨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황들을 골고루 3, 4명이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직접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받았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심 기자는 권오수 회장이 계속 발뺌을 하자 검사가 한 발 더 나가 자꾸 그렇게 부인하는데 당신이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한테 통화해서 회사 내부 사정을 알려주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에 많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검사가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건 최은순 씨뿐만 아니고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도 많구나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건의 검사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보통 한 5명, 뭐 6명 이렇게 들어오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한두 분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을 돌아가면서 골고루 얘기해요. 한 3, 4분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또 그 중에 한 분 열심히 하던 검사분이 그만두셨죠. 예. 한 분 그만두신 분도 그 계시고요. 3,300에 8만 주 때려주셈 했던. 아니요, 그분 말고. 아니, 그분이 그 다음 공판에는 또 안 나오셨던데. 아, 근데 지난주엔 또 나오셨어요. 아, 지난주엔 나오셨어요? 네, 나오셨어요. 네. 그분이 배제됐다고 보는 건 좀 제 생각에 좀 너무 억측인 것 같고. 네. 중간에 한 분은 아예 이제 검사를 그만뒀고. 네. 나머지 분들이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그 김건희 여사한테 불리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수사검사도 있고 공판검사 섞여 있는데요. 이 검사분들이 이걸 이대로 놔두기에는 너무 이제 뭐랄까 검사로서의 어떤 양심의 자유 이 문제하고 나중에 이 사건을 특검이나 이런 데 다시 들췄을 때
본인들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들이 네. 직무유기나 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보험용이다. 예, 그 두 가지 다 있는 게 아닐까라고 혼자서 추측해봅니다. 이건 예. 추측입니다. 지난 2일 재판에서 김건희 씨가 직접 주문한 정황을 증인 신문을 통해 공개했던 공판검사는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각에서 배제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심 기자는 지난주에는 나왔다. 너무 억측이라고 일축했는데요. 당시 공개된 내용과 관련해 심 기자는 검사가 김건희 씨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주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녹취록도 검찰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흐름에 대해 중간에 한 분은 아예 검사를 그만뒀고 나머지 분들은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얘기를 한다고 전했는데요. 그 의도에 대해 심 기자는 검사로서의 양심의 자유 문제가 있고 또 나중에 특검으로 다시 들춰졌을 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안 한 것들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보험용으로 추측했습니다. 심 기자는 개인적 추측이라고 강조하면서 소환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니까 그거라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검사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말라.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소시효와 관련해 심 기자는 2023년 2월 10일 1심 선고에서 공범들이 기소되면 정지된다며 이후에도 검사들이 할 일을 좀 해주면 김 씨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이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